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챕터 4번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우리가 사례로 배우는 창업가 정신 2라는 큰 제목 하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회사 닌텐도 사례를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앞서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에 대해서 우리 종합적으로 살펴보았고요. 테슬라 CEO의 어떤 창업가 정신과 또 이제 사업 전략적 감각들 그리고 이제 어떤 성공 사례와 또 실패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우리 학우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하고 이번 사례도 앞서 특강한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닌텐도 사례를 통해서 이런 디지털 세상에서 어떠한 창업 방식과 그리고 사업 전략적 감각이 중요한지 또 CEO의 어떤 창업가 정신과 더불어서 리더십 또 구성원들의 통솔과 또 동기부여 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업 전략의 사업 성공에 있어서요.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누차 강조했지만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 우스갯소리일 수 있겠지만 어, 굉장히 이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즉 이제 앞서 누차 강조했지만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자를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사업자 등록도 5분이면 되고요. 또 허가 나온 데까지 금방 빠르면 하루도 안 걸립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또 폐업도 빠르고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봐야 될 우리가 중요한 함수는 바로 이제 성공적 창업이겠죠, 맞죠? 예, 재차 언급하지만은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창업의 실시와 아주 또 이제 창업과 또 이제 폐업이 이런 선순환 구조로 또 인식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혹한 현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내용과 또 사례적인 내용들을 탄탄하게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한적인 우리 30분 내에 많은 내용들을 담을 수가 없지만은 대학생들 입장에서 충분히 접근하기 쉬운 그런 이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사례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창업가 정신 또 스타트업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 CEO의 어떤 열의와 또 이제 창업가 정신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직의 자원, 창업팀을 가장 많이 보죠. 또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즘에는 이제 창업 아이디어보다는 그 창업가의 창업팀을 보고 투자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창업 IR 이런 것들 투자 유치할 때도 보면은 인적 자원의 강점을 충분히 설명하는 그런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인적 자원의 중요성과 또 마케팅 전략, 또 생산 운영 관리, 또 품질 관리, 또 그 외에 이제 글로벌 마인드, 이제 시장을 굉장히 넓게 보는 거죠, 맞죠? 그리고 조직의 자원을 관리하는 이제 자원 관리 정보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되어야지 성공적인 창업이 이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이의 관점에서 이의 논의 연장선에서 우리 이제 닌텐도 사례를 한번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죠. 여러분들 잘 아는 회사죠, 맞죠?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창업도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거의 100년 넘었죠, 맞죠? 굉장히 오래전에 일었고요. 사업 내용들이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그동안.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중점의 이제 이런 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많은 그런 기업이죠, 맞죠? 초기 창업자는 지금의 CEO는 아니십니다. 초기 창업자의 어떻게 보면 얘기이고요. 야마우치 히로시라는 분이시고요. 닌텐도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일본 회사입니다. 자, 처음에는 화투 제조회사에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화투 아시죠? 명절 때 곧 있으면 설인데 명절 때 하시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벼운 이제 게임이고요, 여러분. 예, 도박은 물론 재미로 하셔야 됩니다. 큰 돈이나 이런 건 절대 안 되고 재미로 하셔야 됩니다. 예, 화투에서 출발했고 또 닌텐도라는 본격적인 이제 디지털 콘텐츠가 그 게임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뭐 영유아 사업 또 뭐 여러 가지 다각적인 사업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겠고요. 또 구체적으로 또 한번 살펴보면은 뭐 호텔 사업도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이제 지금 요 사진에 나와 있는 교토신문에 있는 내용들을 발췌했는데요, 여러분. 닌텐도의 본사 아주 과거 초기 본사 사진입니다. 이 본사를 또 호텔로 최근에서 또 만든다 하더라고요. 물론 과거에 한 60년대 때는 이제 호텔 사업이 60년대 70년대 때는 또 호텔 사업이 실패했었습니다. 실패했었고요. 또 한편 관련이 아닌 비관련 다각화로서 택시 운수 사업도 했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가슴 아픈 얘기지만 조금 실패를 했었고요. 이런 실패한 사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현재 닌텐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소견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닌텐도를 상징할 만한 제품들, 재화 서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지금 사진 속에 나오는 게임들은 이나 이제 이런 이제 툴을 아마 거의 써보지 못하셨을 거라고 아마 조심스럽게 상상을 좀 해봅니다. 해보고요. 근데 과거에 정말 혁신이었습니다. 예,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도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사람들을 굉장히 마음을 사로잡은 그런 제품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고객층에 대한 정의가 명확했고요. 보면은 타겟층도 명확했고요. 그리고 게임에 대한 콘텐츠 내용도 굉장히 이제 다양한데 또 소비자들의 마음을 끌고 이제 구매 유도를 할 수밖에 없는 또 재구매 유도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창출해냈습니다. 시장에서 자리매김도 굉장히 수월했었겠죠. 예, 수월했었고요. 분명히 타 제품들과 차별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후반부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 닌텐도 회사 동시에 동반 성장한 이제 아타리란 기업도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거든요. 그 기업은 결론적으로 이제 문을 닫았지만은 아주 과거에 문을 닫았습니다. 닫았지만은 두 기업이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는 아니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인데 국가가 서로 다르고 그 당시에는 이제 글로벌 화가 많이 안 된 그런 이제 기간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경쟁은 아니었지만 이 닌텐도 기업은 크게 성장했고요. 또 이 아타리라는 기업은 실패하게 된 배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 대해서 물론 후반부에 살펴보도록 하겠고 지금 볼 내용들은 이제 고객 만족을 실현한 그런 우리 제품군들을 아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2004년도 들어서는 이제 또 닌텐도 DS 아마 이 정도 게임은 아마 대부분 다 아마 저는 사실 못 써봤어요. 못 사용해봤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 보고 굉장히 부럽기도 했었는데 제가 당시 저는 대학생이었거든요. 대학생이었고 친구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 게임기를 아마 어릴 적에 써보신 분도 아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또 2006년도에 닌텐도 DS를 만들면서요 또 시장에서 대히트를 쳤었죠. 그래서 이제 안에 콘텐츠도 완벽했고 또 휴대성이 굉장히 용이했고요. 또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컴팩트한 사이즈, 또 이제 화면, 뭐 구성, 비주얼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조화가 됐기 때문에 이 닌텐도 대표적인 제품들이 성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소견됩니다. 음. 자, 안에 세부 이제 콘텐츠로서 또 게임 여러분들 다들 이름만 들어도 아실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어릴 적에 이런 게임을 봤었는데요. 또 영상도 많이 봤었고요. 만화도 많이 봤었고.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닌텐도에서 개발한 것들이고 보면은요. 마리오 시리즈 다들 아시죠? 맞죠? 예, 추후에는 이제 닌텐도가 이런 캐릭터 판매도 굉장히 많이 수익을 창출했었고요. 또 뭐 젤다의 전설, 또 포켓몬스터, 포켓몬고가 나오기 전에 이제 배경이죠, 맞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또 닌텐도 위. 원래 닌텐도가 이제 그 특정 고객층이 있었습니다. 뭐 초등학생 정도, 중고등학생 뭐 젊은 층이었죠. 근데 닌텐도 위를 출시하게 된 배경도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이 있지만은 전 가족들 집에 머물러 있는 전 가족들을 대상으로 닌텐도 위를 오래전부터 개발했었고요, 여러분. 물론 대히트를 쳤죠. 경쟁 관계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과도 물론 경쟁을 했지만은 결론적으로 닌텐도는 이제 주 타겟층을 굉장히 확장함으로써 수익 창출에 극대화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DIY 이제 다이 제품들을 이제 많이 개발했는데요. 또 만들기, 또 영유아들의 이제 어떤 감각을 일깨워주 창의력을 이제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객층을 또 확장하고자 이런 이제 다이 제품들을 만들었고 DIY 제품들을 만들었고요. 어, 한편 봐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앞서 그림에 보시면 다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회사들 아닙니까? 맞죠? 다들 한 벌쯤은 다들 있으실 수 있고요. 예. 예. 저도 잘 이용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뜬금없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은 닌텐도가 얼마나 장사가 잘 되냐면은 과거에 지금도 물론 잘 승승장구하지만 이 나이스라는 회사하고 많은 이제 기능성 의류, 신발 뭐 이런
스포츠와 뭐 등등 이런 기업들이 닌텐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 이제 이 나이키에서 과거에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얘기했었습니다. 야, 우리 어렵다.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인들 생각하는 나이키와 이런 회사들의 실질 경쟁자는 뭐 아디다스라든지 뭐 등 비슷한 업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어, 매출이 굉장히 줄 수밖에 없는 게 나이키나 이런 기업들이 당시에 야, 저 닌텐도 때문에 아이들이 뛰어놀지 않는다. 집에 몰려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고 또 이제 안 뛰어노니까 신발도 안 사고 신발 소진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의류 소진 뭐 등등등 밖에 나온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거죠. 그래서 빠르게 이제 이런 나이키 회사도 마찬가지고 사업에 전환을 했었죠. 물론 그래서 지금까지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고요. 성장하고 있는 거고 그만큼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결론은 그만큼 닌텐도가 탁월했고 사업 영향이 탁월했고요. 또 고객층이 굉장히 많았고 또 이제 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 기업들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닌텐도가 실질적인 경쟁사라고 지목했다는 것에 아마 우리가 큰 의의를 좀 의의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번에는 매출액도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자료를 가져왔고요. 후반부에 가겠지만은 당연히 이제 아주 우수한 제품들,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제품들을 내놓으면서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시장을 장악했고 또 재무적 성과도 매년 성장했죠, 여러분. 자, 2019년도까지도 굉장히 큰 성장을 했고요. 큰 전환점이었던 또 큰 환경의 격변이었던 우리 자연재해 환경이었던 우리 코로나 시대도 보면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 때 공간, 자기만의 공간이나 혹은 자택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혼자만의 시간이나 또 가족들과 어울리는 시간 또 이런 시간이 상당히 많았을 거 아닙니까? 한 우리 과거로부터 한 3년 전까지 마찬가지죠. 3년 전까지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닌텐도 실적이 코로나 때 더 많이 올랐지요. 네, 올랐지요. 네, 그래서 이익을 굉장히 크게 봤었고요, 여러분. 또 앞서 우리 앞 챕터와 그리고 두 번째 챕터에서 얘기했다시 차원가 정신 그리고 성공하는 기업들은 이런 환경 변화, 예를 들어서 가령 코로나라는 환경 변화도 수익 창출의 기회로 본다는 것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닌텐도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배울 점이 있고요, 여러분. 자, 그래서 보면은 수익 구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물론 큰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수익 구조가 여러 군데 나뉘어져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수익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이제 콘텐츠를 판매로 수익을 많이 창출합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미국의 큰 전투기 그리고 엄청 최신의 전투기도 보면은 1,000억이라는 그 가격이 단가가 책정되는 데 있어가지고 90% 정도가 소프트웨어 가격이거든요. 예, 그렇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사도 마찬가지죠. 예, 소프트웨어 자산이 굉장히 크고요. 또 물론 앞서 얘기해서 테슬라 사례에서도 테슬라도 이런 지적 재산이 굉장히 큽니다. 소프트웨어 자산도 굉장히 크고요. 예, 소프트웨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닌텐도도 이제 게임기 개발, 게임기 그러니까 툴을 판매하는 걸로 수익을 많이 남겨먹지 않고 오히려 적자라고 합니다. 적자인데요. 실제적인 수익은 소프트웨어 수익이죠. 예,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판매하는 수익으로 수익 구조를 보이고 거의 90% 이상 넘습니다. 약 한 많은 때는 98% 정도 나오고요. 예, 실제로 요즘에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로열티로 그리고 지적 재산으로 수익을 많이 남겨먹는 구조고 또 반면에 또 한편 참고해야 될 게 세상의 업종들과는 다르게 여러분 아마 폭스콘이라는 회사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애플과 또 많은 대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2차로 볼 수가 있고요. 큰 기업인데요. 이제 대만에 본사가 또 있고 그 기업은 이제 이런 편안하게 말씀드리자면 껍데기를 잘 만드는 회사. 애플의 껍데기 그러니까 휴대폰 아이폰이라든지 그 노트북 뭐 아이패드 뭐 등등 이런 것들의 이제 껍데기를 만들어주는 회사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제 사업 전략을 소프트웨어냐 또 이제 하드웨어냐 또 둘 다로 볼 수 있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투 트랙으로 이제 사업 전략으로 가고 있는 기업들의 추세이고요, 여러분. 예, 심지어 전기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정말 핵심 기술 중에
핵심 기술이고 또 이제 소프트웨어가 핵심 기술이다 보니까 껍데기를 만들어 주는 회사는 따로 따로 있는 추세이고 그래서 이제 폭스콘에서 애플카도 뭐 만드니 많이 뭐 하고 있던데 하여튼 뭐 그런 시대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혹은 조직의 어떤 창의력이 혁신성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배경에 있는 게 바로 조직을 이끄는 리더의 창업가 정신과 또 구성원들의 또 사내 창업가 정신이 정말 잘 조화될 때 이런 조직의 성과가 창출되지 않나 이렇게 소견되고 또 학문적인 논의도 상당수 많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앞서 얘기했지만 또 닌텐도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 구조를 처음에는 이제 저연령층에서 보다가 지금은 전 가족으로 보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이제 수익을 확장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이제 과거에 6, 70년대 일본에서 이제 카지노 규제가 좀 있었습니다. 또 이제 앞쪽에 서두 부분에 얘기했지만은 이 닌텐도 기업은 원래 화투 제조 공장, 화투 제조 회사였습니다, 여러분.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CEO가 이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다행히 이제 환경 변화를 잘 읽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대로 가면 닌텐도의 미래는 없다. 또 일본 사회에서도 이 도박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을 시장 흐름을 굉장히 잘 읽었고요. 그만큼 환경 변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본다면은 CEO가 히로시 CEO가 끝까지 화투 공장을 고집하거나 내 제품이 정말로 최고야 뭐 등등등 애착이 과잉된 애착과 뭐 등등 이런 게 있었다면은 지금의 닌텐도는 없었겠죠,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사업 전환을 빨리 하려고 노력했고 실질적인 사업 전환을 했기 때문에 또 CEO의 전략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났다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기존 사업과 비관련된 사업 다각화를 했었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호텔 사업에도 진출하려고 노력했고 운수업 사업, 심지어 영유아 제품도 출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완벽하게 실패하다 보니까 사실 닌텐도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었거든요. 과거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히로시가 늘 고민하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회사를 살릴지 늘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가운데 종업원의 역할 참 중요하죠, 여러분. 예, 앞서 얘기했지만 그 인적 자원의 역할은 정말로 스타트업의 정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고 하지만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못 하고요. 어, 편안하게 얘기하자면 CEO가 고객들을 일일이 상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상대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여러분. 예. 사업 전략을 잘 세울 수 있지만은 또 고객들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또 이제 논의를 하고 또 성과를 창출하는 건 결국에는 종업원들이거든요, 여러분. 종업원들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편 얘기할 내용 중에 한 개가 그 누구든지 식당이나 뭐 쇼핑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제 여러분들 어디 업종 그 자영업 하는 업종에 참그 방문해 본 적도 다양하게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종업원들과 이제 대면할 때 이런 거 혹시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 종업원이 뭔가 모르게 나에게 불친절해. 혹은 혹은 뭔가 뭐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영혼 없이 뭔가 물건을 판매하는 것 같아. 또 안내도 정말 불성실해. 뭐 등 여러 가지. 그러면 이제 그 종업원이 이제 그런 이제 고객에 대한 태도가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그 업종에 또 그 기업에 대해서 그 가게에 대해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썩 좋지는 않죠, 맞죠, 여러분? 예,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이 행복하고 또 이제 아이디어를 어떻게 창발하고 자발적으로 또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스타트업의 성과는 달라지는 거죠, 맞죠? 그런 거를 지금 과거의 사례에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극히 일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군페이라는 종업원이 있었습니다. 공과대학 출신이고요. 성적도 굉장히 안 좋으셨다고 하던니다. 그런데 이제 잠재력은 굉장히 충분하셨겠죠. 당시 60년대에 이제 당시에는 닌텐도라는 회사 굉장히 작은 회사였는데 여기 입사를 했고요. 맡은 직무도 이제 공장 설비 유지 보수 역할을 맡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군페이란 이제 종업원이 이제 근무 태만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과거 사례를 보니까 굉장히 심했고 또 업무 시간에 근무와 관련 없는 또 장난감 만들기 굉장히 좋아했고요. 또 이제 어 시켜도 이제 응답도 잘 안 하고 뭐 등등 굉장히 근무 태만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일반적인 회사라면 어땠겠습니까? 이런 종업원 불러서 예, 그래서 뭐 훈계를 한다든지 또 이제 징계나 또 뭐 등등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맞죠? 예, 전개됐을 수도 있는데 이 히로시라는 사람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절박한 상황이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군페이로 호출해가지고 야, 장난감으로 만든 재미로 만드는 그 장난감 팔 수 있겠냐고 우리 회사 이름으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전향을 했습니다. 마음을 바꿨죠. 맞죠? 예,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배울 점이 크게 하나 있습니다. 종업원들의 근무 태만이나 또 안 좋지 않은 부분들을 기회로 봤던 거죠. 또 이제 긍정적으로 시각으로 봤고 뭐라 하다기보다는 그 종업원의 어떤 창의력이라든지 또 잠재력을 충분히 키워준 어떤 이제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큰 성공으로 이룩했죠. 맞죠? 자, 군페이가 장난감으로 만들건 근무 시간에 재미로 만들었다. 아마 지금 여기 제가 영상은 좀 찾기 어려운데 이거 울트라 핸즈라는 어, 이렇게 착 좋으면은 이제 핸들이 앞에 기울어져서 뭔가 물건 집을 수 있고 이제 제스처를 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대히트를 쳤습니다. 네, 대히트를 쳤고요. 닌텐도가 수익을 굉장히 많이 창출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 당시에 60년대 후반이었거든요. 120만 개를 판매를 했고요. 큰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종업원의 징계로 끝날 수 있는 이런 사안을 수익 창출의 기회로 봤기 때문에 또 이것도 창업가 정신의 큰 한 영역으로 볼 수가 있고 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날 성공한 사람들은 특징이 이제 좋든 안 좋든 분위기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런 거 탓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수익 창출의 기회로 보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이 군페이란 분은 장난감 총도 만들었습니다. 제퍼라는 제품을 개발했고요. 여러분들 PC방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른바 오락실 이런 데 가면 어릴 때부터 한 번씩 가져온 오르셨죠. 네, 전자총이죠. 맞죠? 화면에 대고 쏘는 전자총이죠. 이런 개발해가지고 대히트를 쳤고요. 설비팀에 있었던 이제 이 군페이란 인물은 이제 이런 제품들을 출시하고 또 회사를 이룩하고 창의적인 제품들을 만들면서 R&D 팀, 닌텐도의 R&D 연구 개발팀 1팀의 팀 리더로 한 번에 승진을 했습니다. 예. 참, 있어 여기가 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CEO가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냐에 따라서 조직의 성과도 달라지고요. 예. 장기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파급력이 크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이 군페이라 인물을 이제 잘 키웠고요. 그러니까 리더가 잘 키웠고요, 여러분. 또 이 군페이는 또 사내 창업가 정신을 잘 발휘해서요. 게임보이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셨을 거예요. 저도 아마 중학생 때쯤에 한번 본 것 같기도 한데, 예. 비싼 고가의 제품이었습니다. 고가 제품이었고요. 어, 당시에 이제 게임이라면은 또 게임방이나 또 오락실에서 한다는 편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 군페이가 이 게임보이를 개발하게 된 계기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예. 어, 사례에서 보면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취미나 이런 것들에서 보면은 저 창업이 많이 파생되고 있고요. 스핀오프라 하죠, 맞죠? 예, 회사 직장에서도 이제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스핀오프 창업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여러분. 자, 이 군페이가 출장을 가는 길에 버스 안에서 물론 일 때문에 가셨겠지만 버스 안에서 그 전자계산기를 만지는 그런 이제 여성분을 보았답니다. 거기서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임기를 만들면 잘 팔리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연구 개발을 해서 게임보이 휴대용 게임기를 만들었죠. 당시 크기가 한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장악 컴팩트했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애플 PC, 어, 닌텐도 사례 어디 뭐 별개지만 어, 그 저
애플의 PC 그 세계 최초의 PC죠. 어떻게 보면은 개인용 컴퓨터를 개발하는 것도 기기가 보면은 스티브 잡스가 집에서 쓸 수 있는 가정용 컴퓨터를 만들면 잘 팔릴 텐데라는 가정하에서 애플 PC 1호가 나오게 된 거죠, 맞죠? 그래서 즉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재차 강조하지만 창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사람들 특징이 보면은 어떠한 변화든지 그리고 이제 어, 평상시에 보는 내용들도 보면은 이제 수익 창출의 기회를 본다는 것에서는 이제 거의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한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이런 게임보이와 또 뭐 이런 제품 뭐 등등 여러 가지 게임들과 콘텐츠들을 개발하면서 닌텐도 기업은 이제 미국 시장에 좀 진출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시장 확대하고 싶어 했었죠. 그런데 진출하려 하다 보니까 잠깐 봐야 될 내용이 보면 우리가 또 미국에는 아타리라는 대기업이 있었습니다. 예. 앞서 얘기했지만 대기업이었고요. 가정용 게임기를 만든 회사고요. 미국의 전체 게임 시장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그런 회사이죠, 맞죠? 이런 이제 아타리는 퐁이라는 게임이 대표적인 게임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저 우측편에 화면 보시겠지만 이제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림 보이시죠, 맞죠? 이게 퐁이라는 게임인데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지금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죠, 맞죠? 예, 이걸 당시 70년대에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잘 성행했죠, 맞죠? 예, 그리고 아타리 퐁이라는 게임기를 이제 툴을 설치를 했는데 이게 또 단점이자 어떻게 보면 즐거운 고민이시겠지만은 설치만 했다면은 설치한 곳에 다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게임기 자체가 잘못돼서 고장난 게 아니라 동전 넣는 것. 예, 동전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이 게임 퐁을 이용하다 보니까 동전 넣는 게 항상 막혀서 넘쳐나서 그래서 자주 고장이 났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했다는 거죠, 맞죠? 또 이제 80년대 아타리 2600을 만들면서 이제 게임 시장 규모를 미국의 게임 시장 규모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게 큰 기여라고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가정용 게임기에 대한 인식을 심어준 기업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 있군. 또 이제 팩맨이란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아마 이렇게 이제 앞에 있는 점들을 먹어가면서 앞으로 가는 이런 그 캐릭을 만들어 가지고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죠. 또 물론 버그도 많았고 또 문제점도 많았지만은 너무나 장사가 잘 되고 인기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좀 배워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사람으로 하여금 또 기업도 마찬가지고 초심을 잃으면 참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장사가 너무나 잘 되니까 이 아타리라는 회사의 경영진들이 굉장히 이제 교만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어떤 게임을 내놔도 우리는 잘 팔리기 때문에 어떻게 개발해도 상관없고 뭐든 그냥 팔아 무조건 팔아. 소비자들의 만족도나 또 소비자들의 어떤 저 문화 시대적 배경들은 생각하지 않고 너무 이제 자신들이 만든 제품이 너무 이제 교만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좀 배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되고 또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80년대 ET 게임 만들었습니다. 아타리 ET 게임은 앞서 얘기했던 아타리 2600의 가정용 게임기에 탑재를 했고요. 지금 우측편에 보면 그림 보이십니까? 예, 좀 이제 GIF 파일 보이시죠? 이게 아타리 게임의 이제 그 GIF 파일인데요. 좀 어렵게 찾았습니다. 어렵게 찾았고요. 어, 아무리 80년대라지만 아무리 지금과 같은 비주얼과 비교 안 되지만 80년대에도 사람들이 이 그래픽을 보고 정말로 큰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게임이냐, 뭐 등등등등등. 그리고 이제 무조건 판매를 했고요. 또 버그도 많았고요. 또 소비자들 불만이 엄청 많았는데 그거를 다 이제 묵과했습니다. 그 아예 이제 듣지도 않고 뭐 등등등.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불매운동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큰 대기업인 아타리 회사가요.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세게 해버려서요. 이제 문 닫았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예, 그만큼 소비자들의 고객 만족 굉장히 중요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스타트업의 그 초심을 잃으면 안 되고요. 기업들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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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로 고객 만족과 관련된 내용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고객의 재이용 의도를 또 유도하기 위해서도 제품의 사활, 품질과 콘텐츠의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시장에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게임에 대한 인식이 당시에 미국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룰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막, 미국 사회 게임에 대한 인식이 안 좋고 지금 아타리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불만이 많아. 우리 진출 못 하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죠? 네, 물론 사람마다 물론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진출할 기회라고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닌텐도 CEO도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타리가 이제 문 닫았어. 지금이 우리 닌텐도가 미국에 진출할 기회야 하면서 미국 이제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된 계기가 큰 계기가 되었죠, 여러분. 예, 시간이 다 되어서 자, 그래서 우리가 토의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 기업가 정신, 즉 창업가 정신은 위기를 환경 변화에서 위기나 변화하는 거를 사업 기회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잘 다시 한번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 또 재차, 누차 강조하지만 스타트업은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 늘 열정이 넘쳐야 되고 늘 고객 관점에서의 제품 설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이제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창업가 정신 그리고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마인드가 깨어있는 구성원들이 많아서 좋거든요. 창의력, 혁신성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구성원들과 수평적인 논의를 하고 또 구성원들의 어떠한 내용도 나무란다기보다는 이제 수익 창출의 긍정적인 기회로 본다면은 기업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기업의 자원들 수익 창출하기 위한 어떤 제반적인 여건들이 있어가지고 구성원 즉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차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